안녕하세요. 오늘은 많은 반려인들이 궁금해하시는 유기농 사료와 일반 사료의 차이점에 대해 임상 사례와 최신 데이터를 기반으로 알아보겠습니다. 키우고 계신 반려동물에게 유기농 사료를 급여할 생각이 있으신가요? 이미 시도해 보셨다면 어떤 경험이었나요? 저와 함께 반려동물에 대한 다양한 데이터 정보를 공유해 보시죠. 여러분, 사랑하는 강아지와 고양이에게 유기농 사료를 급여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니면 일반 사료만 고집하시나요? 최근 글로벌 펫푸드 시장 조사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유기농 펫푸드 시장이 연평균 8.2% 성장률을 보이며 2023년 기준 110억 달러 규모에 이르렀습니다. 북미가 전체 시장의 42%로 가장 큰 점유율을 차지하고 유럽과 아시아가 그 뒤를 잇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 중국, 일본 등 아시아 시장은 연 12%의 성장률로 가장 빠르게 확대되고 있어요. 이런 추세는 우리나라에서도 마찬가지인데요. 아마도 시청자님께서는 오늘 영상에서 다룰 여러 사례 중 한 경우에 해당되실 수도 있으니 끝까지 잘 시청해주세요. 여러분의 반려동물 건강 및 생활 관리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유기농 사료의 역사는 1990년대 초반 사람의 식품에서 유기농 트렌드가 반려동물 식품으로 확장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초기에는 소규모 니치 제품으로 시작했으나 2000년대 들어 미국과 유럽에서 반려동물 식품 안전성 문제가 불거지면서 급속히 성장했어요. 2002년 미국 USDA가 유기농 표준을 확립한 후 2003년 첫 공식 유기농 인증 반려동물 사료가 출시되었습니다. 특히 2007년 북미에서 멜라민 오염 사건으로 인해 수천 마리의 반려동물이 사망하는 대규모 사료 리콜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중국산 원료에서 발견된 멜라민이 신장 손상을 일으켜 심각한 건강 문제를 초래했고, 이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반려동물 식품 안전성에 대한 경각심이 크게 높아졌고, 2010년대에는 대형 펫푸드 제조사들도 유기농 라인을 출시하며 주류 시장으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유기농 사료와 일반 사료의 차이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김민준 보호자님은 최근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2살 된 저희 웰시코기가 계속 피부 문제로 고생하는데 친구가 유기농 사료를 바꾸면 좋아질 거라고 하더라고요. 정말 일반 사료와 유기농 사료는 그렇게 차이가 큰가요? 오늘은 이런 질문에 대해 반려동물 데이터를 기준으로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흥미롭고 반려동물에 많은 도움이 되는 이야기니까 잘 들어주세요. 먼저 원재료의 차이를 살펴보겠습니다. 유기농 사료는 농약, 화학비료, 항생제, 성장호르몬 등을 사용하지 않고 재배된 원료를 사용합니다. 미국 오하이오 주립대학교의 연구에 따르면 일반 사료에는 평균 40여 가지의 화학 첨가물이 포함되어 있는 반면 유기농 인증 사료에는 최대 5종 이하의 천연 보존제만 허용됩니다. 특히 글리포세이트 같은 제초제 잔류물이 일반 사료에서는 87%가 검출된 반면 유기농 사료에서는 12% 미만으로 검출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영양소 함량의 차이입니다. 2022년 영국 에든버러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유기농 방식으로 재배된 채소와 곡물은 일반 재배 방식보다 비타민C가 평균 27%, 마그네슘은 13%, 철분은 21%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반려동물 사료에도 적용되어 유기농 사료에서 더 높은 수준의 필수 영양소가 발견됩니다. 특히 오메가3 지방산의 경우 유기농 사료가 일반 사료보다 평균 47% 더 높은 함량을 보입니다. 세 번째, 소화 흡수율의 차이입니다. 미국 수의사협회 저널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유기농 사료를 먹인 개와 고양이는 일반 사료를 먹인 개와 고양이보다 영양소 흡수율이 평균 18% 더 높았습니다. 특히 단백질 소화율의 경우 유기농 사료에서 92%인 반면 일반 사료에서는 78%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유기농 사료의 원료 품질과 가공 방식이 영양소의 생체 이용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네 번째, 알레르기와 건강 문제 발생률 차이입니다. 호주 멜버른 대학의 5년간의 추적 연구에 따르면 유기농 사료를 주로 섭취한 개와 고양이는 피부 알레르기 발생률이 일반 사료를 섭취한 그룹보다 32% 낮았습니다. 또한 소화기 문제 발생률은 27%, 요로 문제는 18% 낮게 나타났습니다. 특히 피부 문제와 관련해 유기농 사료로 전환 후 증상이 개선된 사례가 65%에 달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환경적 영향과 비용 효율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유기농 사료는 생산 과정에서 탄소 영향이 일반 사료보다 평균 25% 낮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가격은 일반 사료 대비 40에서 70% 높지만 반려동물 인구 증가와 펫 휴머니제이션 트렌드로 지속적인 수요 확대가 예상됩니다. 주요 시장 플레이어로는 네슬레 퓨리나 마스페트케어, 블루버팔로 등이 있으며 T2C 모델의 신생 브랜드들도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독일 수의학 저널에 발표된 장기 연구에 따르면 유기농 사료를 먹인 반려동물은 생애 동안 수의사 방문 횟수가 23% 감소했고 특히 만성 질환 관련 치료비가 31% 절감되었습니다. 또한 평균 수명이 1.2년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초기 비용은 높을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의료비 절감과 건강 증진 효과를 고려할 때 비용이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알게 된 내용 중 어떤 부분이 가장 인상적이었나요? 혹시 김민준 보호자님처럼 반려동물의 피부 문제로 고민하고 계셨다면 유기농 사료로의 전환을 고려해 볼 만한 데이터를 확인하셨을 것입니다. 또는 이미 유기농 사료를 급여하고 계신 분들은 그 선택이 얼마나 현명했는지 재확인하셨을 수도 있겠네요. 어떤 경우든 오늘 공유드린 데이터 기반 정보가 여러분과 소중한 반려동물의 건강한 삶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유기농 사료와 일반 사료는 원재료 품질, 영양소 함량, 소화 흡수율, 건강 문제 발생률, 그리고 환경적 영향 측면에서 뚜렷한 차이를 보입니다. 반려동물의 건강 상태, 나이, 품종 특성을 고려하여 적합한 사료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알레르기나 피부 문제, 소화기 질환이 있는 반려동물에게는 유기농 사료가 더 나은 선택일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유익했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반려동물 케어에 대한 더 많은 정보는 더보기 코너에 있습니다. 우리 동네 말캉에서 더 많은 반려동물 정보를 만나보세요. 감사합니다.